자, 보자. 이 문제는 그 언제적 얘기로 다시 돌아가냐면 그 다항식 쪽 파트에서 이런 거 기억나니 혹시?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걸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지?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냥 기본적인 합차 공식에서는 x제곱 빼기 1은 어떻게 됐었어? 얘는 x 더하기 1 x 이렇게 됐었지.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는 본 적 있어요? x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 요거는 합차 해가지고 2차 2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그냥 1차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나가자. x의 5제곱 빼기 1은 뭐가 될까요? 그럼? x 마이너스 1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죠? x 6제곱 빼기 1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럼? x 7제곱 빼기 1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x의 6제곱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지. 여기 다 뭐가 필요해? x-1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혹은 이런 애들 혹은 이런 애들 혹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항상 짝꿍이 필요하고 오케이? 그 짝꿍이 누가 되는 거야? 그 짝꿍이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네들이 짝꿍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x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8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 얘를 내가 문제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얘의 짝꿍이 필요한데 얘의 짝꿍은 x-1이 되고 그 결과 얘는 x의 9제곱 빼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기가 됐어요? 똑같아.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1부터 뭐 2, 3, 4, 5, 6, 7 이렇게 그냥 쭉 나간다면 여기 있는 얘는 홀수로만 나가는 거야. 오케이? 얘는 x의 5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에다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돼요. 오케이? x의 7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될까요?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될까? x 6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그렇지. x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도 여기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필요하고 짝꿍이 필요하고요. 그 짝꿍은 누가 됩니다? x 더하기 1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개념을 좀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됐죠? 이거 증명은 되게 간단하거든. 그냥 실제로 여기 있는 이거 전개해 보면 돼요. 전개하면은 얘랑 곱해진 게 뭐야? 요거 하나만 갖다가 증명해 보자. 저거 얘로 요 x랑 이렇게 곱해볼게. 결과가 어떻게 돼?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x의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거기다가 여기 있는 얘를 곱했다고 해.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x의 4제곱인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여기 아니지 플러스 1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중에 이렇게 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도 전개했을 때 얘랑 이렇게 전개한 거랑 이렇게 전개한 거랑 다 없어지면서 남는 게 결국 x 5제곱 더하기 1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보거나 혹은 이렇게 생긴 애를 봤을 때 걔네들의 짝꿍이 있습니다 정도는 기억해 둡니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누구였으니까 요렇게 생긴 얘였어.
얘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얘는 짝꿍이 있을 텐데. 제 짝꿍이 누굴까요? x 더하기 그렇지. 그러니까 x의 뭐가 되는 거야? 4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는 빵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하나만 딱 x 더하기 1 하나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 여기서 똑같이 곱해봐야 얘는 뭐 좌변 0일, 우변 0일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x의 5제곱 더하기 1은 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봐봐. 얘 한 근을 지금 뭐라고 했어? 오메가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얘 한 근이 오메가이진 않겠지. 여기다 1 넣으면 빵 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 한 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는 얘의 근은 아니지만 이거 전개한 여기 있는 얘의 근이기도 하겠다. 이 말 이해돼요? 이게 무슨 의미야? 봐봐, 잘 봐. x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x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이 있대. 여기다 내가 얘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감마를 하나 더 곱했어. 오케이?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 감마랑.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근이 다시 여기 있는 얘의 근이 오메가였다면 오메가하고 뭐 해서 총 4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4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더 곱했으면 여기 근이 하나 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의 근 중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오메가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봤습니다. 얘는 오메가의 몇 제곱이 되고요? 5제곱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얘의 근이었으니까 오메가의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도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저기 있는 저 값을 구하고 싶었나 보다. 근데 오메가의 5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1. 얘는 1. 1. 답은? 응? 답이 없어. 4. 1. 잠깐만. 그렇지. 다 1이죠. 다 1이니까 얘네 없어지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죠? 나머지는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오늘 진도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세요. 연립방 정식 풀어주세요. 혹시 덥니? 아, 네? 더? 에어컨 좀 틀어줄까? 네. 자, 연립방 정식 풀어주세요. 연립방 정식 하는 건 다 해봤을 거야. 그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연립의 목적이 뭐냐? 연립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어차피 해를 구하는 데 있어. 그지? 그러면 연립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을 때 연립을 해. 그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x 빼기 y는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자의 개수 몇 개? 2개에다가 식의 개수 2개. 이런 상황일 때 뭘 합니다? 연립을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연립하는 과정에 내가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문자의 소거에 있어요. 그죠? 이거랑 이거 두 개의 식을 더하는 액션을 취했어. 그 이유는 나는 여기는 이 y라는 문자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그걸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돼요? 그래서 2x가 뭐가 되지? 4가 되죠. 그럼 x는 2가 됩니다라고 하는 다른 문자, 남은 문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남은 문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걔가 나머지 아까 소거했던 그 문자에 대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국 소거라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 소거라는 작업을 해서 문자의 개수를 점점 줄여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차 연립방 정식 해법이라고 해서 이제 연립방 정식이 이제 1차로만 주어져 있는 경우야. 여기는 얘는 좀 전에 했던 그런 문제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차 함수, 다시 1차 방정식을 계산할 때 있잖아.
AX는 B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는 뭔가요?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얘가 A는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그 이유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이런 것처럼 여기는 연립방정식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걔에 대한 정리만 조금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연립한다는 의미 자체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랑 y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 연립을 하고 싶어서 내가 얘 두 배를 해봤어. 얘는 4x 더하기 8y 더하기 2는 딱 이렇게 되면서 이거 두 개 내가 얘를 뭐 소거하려고 양변을 빼봤더니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뺐더니 1이고 얘랑 얘랑 뺐더니 0이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방정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다?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요? 여기다 내가 두 배를 해봤어. 그랬더니 4x 더하기 8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 어때? 완전 똑같지? 맞아? 그럼 얘는 사실상 식을 두 개 준 거니? 한 개 준 거니? 한 개 준 거지. 얘는 두 개처럼 보이게 그냥 하나를 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식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한 개인 부정방정식의 상황입니다. 맞아요? 부정방정식 들어가지? 얘 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걸 만족하는 x가 y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가 뭐라고 해볼까? 여기는 얘라고 해볼까? 좀 애매하네. y가 뭐 예를 들어 2분의 1이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니? 네. 이렇게 되면 되겠다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예를 들어 y가 1이었어. y가 됐으면 얘가 10이 되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면 되고 등등등등 이걸 만족하는 애는 되게 많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방정식이라 당연히 해가 부정이겠죠. 이렇게 부정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이따가 부정방정식 해법을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오케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되게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배우게 될 텐데, 그건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 전략을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두 개의 경우, 특별한 해를 갖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방정식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쓰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는 애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요거 두 개의 해가 없으려면 그러니까 특수한 해를 가지려면 얘분의 얘가 a-분의 a가 b-분의 b가 또 c-분의 c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얘의 의미가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까지 같아요.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고 얘가 없어요. 그럼 얘는 해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 그 이유 알겠니? 네. 여기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배웠잖아. 맞아요. 기억나요? 여기는 얘가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고 여기는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y는 꼴로 변형을 한다면 얘를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여기 얘 변형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가지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에 직선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직선이 요걸 만족하는 직선이었다. 요런 직선이 요걸 만족하는 직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를 만족하는 점들은 되게 많습니다. 맞아? 얘를 만족하는 점도 엄청 많고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요 교점 하나밖에 없죠. 맞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를 생각한다면 이거랑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연립한다.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x랑 y의 한 쌍 정도만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서로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b분의 마이너스 a 요거랑 b-분의 마이너스 a 요거랑 서로 같대. 요거의 의미 자체가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직선이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지? 물론 얘가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면 얘는 다 만나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의 뜻 자체가 여기는 플러스 바꿔버리고 여기는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바꿔놓은 게 우리 여기서 배웠던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사실상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같다가 돼요. 오케이? 얘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얘랑 여기는 얘는 이 직선의 y절편, 이 직선의 y절편이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분의 c 이거랑 마이너스 b-분의 c 요게 c- 요게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플러스 해주고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얘가 c-분의 c는 b-분의 b가 된단 말이에요. 걔가 어디서 보이는 거야? 여기는 얘가 여기서 보이는 거야. 그럼 얘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상 얘는 y 절편이 같아요. 등으로 되어 있을 때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이런 상황은 해가 없습니다. 교점이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x 기울기도 같고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요. 라는 얘기는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도 같고요. 그다음에 y절편도 같아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일치한다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다 겹치는 부분, 그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1번 봐봐. 자, 연립방정식 저기는 쟤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얘는 딱 처음에 보자마자 얘분의 얘, 1분의 a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a분의 1 요거 먼저 해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는 얘가 같으면 얘는 특수한 해를 갖게 될 거야. 맞아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얘네 그 다음 두 번째 1분의 a랑 그 다음에 a분의 1이 서로 다르면 얘는 한 쌍의 해만 갖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경우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 넘겨서 제곱해봤더니 a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 봤더니 a는 뭐가 됐어? a는 뿔마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봤다 이렇게 1을 이렇게 넣어봤어. 그리고 1 넣은 거잖아. 마지막 얘랑 얘를 비교해봤어요. 1분의 1 지금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근데 얘까지 다 같아졌지.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봤어요.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은 1이랑 다르죠. 그치? 얘는 불능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A가 요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 A가 1도 아니고 AND A가 마이너스 1도 아닐 때 이거일 때는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치? 그 한 쌍의 해를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직접 내가 얘랑 얘를 가지고 소거를 해보자. ax 더하기 y는 1이래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ay는 1이래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a를 곱해보자. 그 다음 두 개를 이 상태로 빼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거랑 이건 없어질 거고 얘랑 얘 뺐더니 얘에서 얘 뺐더니 1-a 제곱에 y 여기서 얘 뺐더니 1-a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넘겨주려고 봤더니 얘가 0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이게 둘 다 1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절대 0이 될 수는 없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y를 구해봤더니 y는 뭐가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y값 구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1은 1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이쪽으로 또 약분시켜버리면 얘랑 얘는 약분되겠다. 결국 x도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1분의
이렇게 한 쌍의 얘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 됐지? 그 다음 연립방정식 풀어 3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지금 미지수 개수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 개수도 여전히 3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사실상 너희 교육과에서 빠지긴 했거든. 안 나와요. 근데 얘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그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립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형태의 연립이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해놓자. 어차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처음에 연립 얘기할 때 속어 얘기 있었어, 그지? 속어. 여기는 얘랑 얘를 지금 나는 연립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 문자를 속어할 거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또 한 문자를 속어할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딱 봤더니 얘랑 Z가 딱 없어지기 편하게 생겼어. 그래서 Z를 소거했다. 그 두 번째, 여기는 얘네들을 봤더니 위에 X가 없어지기 편하게 생겼어. 그래서 X를 소거했어요. 그럼 되겠는데? 안 돼. 그치? 소거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타겟을 정해놓고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Z를 소거했으면 당연히 여기서도 Z를 소거하는 거고. 맞아?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Z를 소거하면 이 식 자체가 뭐가 돼요? 얘가 X랑 Y에 대한 식이 되죠. 마찬가지 여기 얘도 Z를 소거해버리면 X랑 Y에 대한 식이 된다. 그러면 X랑 Y에 대한 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문자는 2개, 식 2개로 줄어들게 되지. 식의 개수도 줄어들고요. 문자의 개수도 줄어듭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뭐 Y를 소거해서 정리하면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Y값 구할 수 있을 거고 X랑 Y 다 대입하면 여기서 Z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 알겠지?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건 어때요? 2번 같은 건.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조금 여기인데 2y가 여기도 있고요. 3z가 여기도 있고 x가 여기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보통 어떻게 정리합니다? 이걸 그냥 다 더해버리면 좀 편했어. 기억나? 그래서 x라는 거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2y라는 것도 2개 있고요. 3z라는 것도 2개 있어요. 이거 다 더하는 게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즉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였겠어? 3이었겠네. z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라고 했어요? 5라고 했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5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게 3이래.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1이 됩니다. 즉 x는 빵이었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얘는 하나의 형태의 문제입니다. 됐죠? 요건 따로 연습 안 해도 되겠다.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음 2차 봅시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방정식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은 태초로부터 1차가 돼. 근데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는 2차까지는 어떻게든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결론냈었어요. 여기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1차랑 1차는 좀 전에 해봤잖아. 그치? 1차랑 2차까지는 어떻게든 우리는 연립해낼 수 있어요. 근데 2차랑 2차부터는 그러니까 1차랑 2차는 되는데 2차랑 2차는 안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2차랑 2차도 나중에 주어진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든 내가 1차랑 2차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떻게든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봐봐. 2차랑 1차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1차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얘는 1차고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2차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x-2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 대신에 뭘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대입을 하면서 바로 뭐가 돼요? 소거가 되지. 맞죠? 그러니까 1차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를 가지고 내가 얘한테 대입을 해서 소거를 시키면 문자 하나가 사라지면서 1차, 2차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맞죠? 근데 2차, 2차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어쨌든 1차, 2차 하는 방법 여기서 다시 한번 봐봐. 여기다 대입을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정비해 봤더니 x의 제곱 여기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얘는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x값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0이었을 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가 3이었을 때 저기다 3 집어넣으면 y값은 뭐가 돼요? 그때 y값은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두 쌍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0,-2라는 순서쌍 하나, 그 다음에 3,1이라는 순서쌍 하나,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봐봐. 2차식 보통 근 몇 개 있어? 일반적으로 근 2개 있습니다. 맞아? 1차식, 1차 방정식 근 몇 개? 1개. 그럼 여기는 얘는 1개 있어야 되고 얘는 2개 있어야 되니까 곱해버리면 얘는 2개가 나오는 게 정상.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 2차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 2개가 나와야 되고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곱해주면은 총 4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게 1차, 2차를 연립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혹시 이거 모양 만들어서 푸는 거 보려니? 방정식 나오죠. EXY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아니구나.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봐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봐봐. 이거 몇 차야? XY에 대한 몇 차야? 아니 1차, 2차? 정확하게 2차. 2차. 왜? XY 문자니까? 그렇지. 문자의 개수,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차수잖아. 그지? X도 문자고 Y도 문자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2차다. 그지? 그러니까 1차에다 2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Y는 뭐 4-X입니다. 라고 해서 걔를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X에다가 4-X는 2가 됩니다. 라고는 2차 방정식 소거시켜서 만들 수 있고요. 요거 풀면은 당연히 두 쌍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문제는 대칭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 봐봐. X랑 Y랑 잘 바꿔. 똑같이. X랑 Y 잘 바꿔.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얘 자리에 얘가 들어오고 얘 자리에 얘가 들어가도 완전 똑같잖아. 맞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보통 이제 합과 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t라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는데 걔의 근이 x랑 y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t 더하기 x, y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가 좀 어색해서 그렇지 우리가 많이 하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이 알파랑 베타이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씩 세우는 것처럼 얘도 그냥 새로운 문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데 걔의 근이 x랑 y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봐봐. 저 식에서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의 근이 지금 x랑 y란 말이야. 그럼 얘의 근을 나는 구할 수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있죠.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된다고요. 근의 공식 넣어야죠. 그치? 짝수분해 공식 넣어봤더니 t는 뭐가 됩니다. t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2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의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2래 그 중에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2랬으니까 x가 얘일 때 얘가 되거든. 오케이? 반대로 y가 얘일 때는 x가 얘겠지. 그러니까 근이 몇 쌍 나옵니다.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한 쌍과 2 마이너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두 쌍 나옵니다. 됐죠?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얘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지.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걔의 근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x랑 y를 대신 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됐죠? 이건 꼭 기억하는 거죠. 요 얘기는 뒤에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 밑에 문제 3개 있어요. 8-3번.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2차.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뭐 그냥 이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고 싶으면 2차와 2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돼 있는 요 2차와 요렇게 돼 있는 요 2차를 연립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봐봐. 1차와 2차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건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지? 근데 지금 문제처럼 2차와 2차를 나는 지금 연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 내가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꼴은 어떻게든 나는 이런 꼴로 1차와 2차 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일단 여기는 얘 1번, 2번, 3번이 다 풀이법이 다 달라요. 그 풀이법을 하나씩 다 익혀볼게요. 봐봐. 얘는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동시에 봐봐. 얘랑 얘를 봤을 때 얘는 지금 상수항이 뭐예요? 빵이지. 그렇죠? 상수항이 빵이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기는 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이 y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 자체를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요거 2랑 1이랑 그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y는 0 이거나 또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한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2차식을 1차 두 개로 쪼갰어요. 맞죠? 나는 얘랑 연립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면 내가 상황을 얘와 얘였잖아. 그치? 걔를 얘와 얘 또는 얘와 얘로 바꿀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하나를 두 개로 쪼갰으니까 요 하나 남은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똑같이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얘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두 개로 내가 쪼갤 수 있겠다.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얘가 0이고 한쪽이 0이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원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x-1에다가 x-1은 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버려가지고 얘랑 얘를 하는 것 대신에 얘랑 얘랑 얘로 이렇게 두 개를 쪼개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그 방식대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지? 네. 다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경우는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꼴로 유도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식 중에서 이거 봐봐. 어느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조사해.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 한쪽이 0이래. 상수항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꼴이라면 걔를 인수분해해서 첫 번째 만들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요건 됐지? 2번 문제로 가보자. 2번 문제 상황을 봤더니 여기 봐. 요 2차, 여기도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얘를 난 지금 뭐 하고 싶은서? 연립하고 싶은서.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이 0이 되지도 않고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는 둘 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봤더니 여기 있는 2차랑 여기 있는 2차랑 이 개수의 비가 여기 있는 이 2차랑 여기 있는 2차의 개수의 비랑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내가 2배 해가지고 두 개를 빼버리면 걔 몇 차가 됩니다? 1차가 됩니다. 아 그럼 1차가 나온 거야. 내가 원하는 1차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봐봐. 가강법을 써가지고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 형태라면 소거해서 1차식이 나올 수 있는 형태라면 내가 두 개를 연립해서 소거를 해가지고 1차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뺐다. 그럼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플러스 3y는 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랑 1차식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여전히 지금 어때? 2차식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둘 중에 더 쉬워 보이는 애를 하나 선택해서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든지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써줘.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입니다.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연립방정식을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1차와 2차로 형태로 바뀐 거죠. 이거 두 번째 형태입니다. 알겠지? 별로 안 어렵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봐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얘 2차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다. 그지? 여기 있는 얘도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야. 다 2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를 다 소거시켜버리면은 소거시킬 수 없을 뿐더러 소거시키면 뭐 식이 되게 엉망이 되겠지.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방법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두 번째 방법 2차항 소거도 안 돼.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랑 다만 보니까 다 2차항이잖아. 전부 다 2차항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는 요 상수 있지? 여기는 요 상수를 한번 소거시켜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는 얘가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이 14래요. 그 다음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y제곱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4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내가 이 상태로 한번 더해봤어요. 그러면 더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제곱은 빵이 돼버려.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모양 뭐였어? 1차씩 만들고 싶었잖아. 그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어떤 꼴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지. 첫 번째 꼴. 맞아요?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뭐가 돼요? 뭐랑 하면 되니? 3이랑 2랑 3이랑 1 이렇게 하면 되나?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3x-y에다가 2x-3y 이렇게 얘가 빵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두 개를 쪼개버리면 얘는 3x-y는 빵이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2x-3y는 빵이라는 식 하나 두 개로 만들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또 이제 두 개 중에서 더 쉬워 보이는 얘가 더 쉬워 보인다 그지? 그래서 얘로 선택해서 나머지 하나를 더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7입니다.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7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1차와 2차짜리 몇 개를 완성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차 연립방 정식을 푸는 요령은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우리가 태초로 계산할 수 있는 연립방 정식은 결국은 1차와 2차까지는 가능하다. 오케이? 1차와 2차까지는 가능하니까 2차와 2차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된다니? 1차와 2차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야? 두 식 중에서 어느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에서 1차 두 개로 쪼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아니, 2차항이 한 방에 없어지는 경우라면 빼서 2차항을 한 방에 없애버리면 1차와 2차가 될 거고요. 마지막,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럼 다시 1번 형태로 가는 거지.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형태로 간 다음에 걔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1차 두 개로 쪼개. 그 다음에 각각 2차랑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푸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거, 요거 세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그 상태를 다 풀었어요. 1차, 2차 연립하는 거, 다시 처음 시작이 1차, 1차 연립하는 거, 그다음에 1차, 2차 연립하는 것까지 다 했어. 2차, 2차 연립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1차, 다시 2차, 1차, 2차 연립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잖아. 합이랑 곱이 주어져 있는 형태, 아까는 뭐 이게 4랑 2였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를 내가 계산하게 될 때는 이런 걸 계산하게 될 때는 뭘 해주세요?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세요 라고 했었지.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x랑 y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x랑 y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완전히 똑같이 되는 이런 형태일 때에는 보통 이제 푸는 방법이 2차랑 2차란 말이야. 2차랑 2차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방법을 써봐도 잘 안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x 더하기 y를 구하고 x, y를 직접 구해가지고 아까 풀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뭔지 몰라. 얘를 그냥 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 y는 지금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a만 정확하게 딱 구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랑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내가 x 더하기 y 요거 전체 제곱 더하기 2xy라고 바꿔도 되지. 여기는 이 값이 지금 얘가 10이었으니까 얘가 10인 거란 말이야.
근데 xy는 얼마였어요? xy는 문제에서 3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6이잖아. 그리고 넘어갔더니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됩니다? 얘가 4가 됩니다. 즉 x 더하기 y가 뭐가 됩니다? 얘가 뿔마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 뿔마 2라는 건 플러스 2인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x 더하기 y가 지금 궁금했었어.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가 2인 경우일 때 x, y가 3일 때는 어떨까요? 그다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일 때 x, y이면 x, y는 3이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어떻게 식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는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3은 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지? 여기는 얘는 뭐야?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 두 근이 x랑 y일 거고 여기는 얘 두 근이 x랑 y일 테니까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 나오면서 총 4쌍의 해를 갖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잡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는 얘 근해 공식 넣어보면 t는 뭐가 나와요? t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이니까 2i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x가 뭐였을 때 1 플러스 루트 2i였을 때 y는 뭐가 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 마이너스 루트 2i였을 때에는 y는 뭐가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2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면 t값은 근해 공식 써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였을 때에는 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가 이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였을 때에는 y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구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떨까? 봐봐. 흐름만 잘 적으면 돼요. 첫 번째 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그래도 x, y라서 주어져 있었지.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x, y도 없고 x 더하기 y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x 더하기 y를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x, y가 b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여기다가 얘를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니까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가 되겠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은 여기는 얘는 좀 변형이 좀 필요하겠다. 여기는 얘를 잠깐 변형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y. 여기는 얘가 지금 7인 거니까 얘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한 게 지금 7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일단은 a랑 b 값을 나는 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연립하고 싶어요. 먼저. 오케이? 얘를 연립하는 방법으로는 1차와 2차니까 그냥 b 이쪽으로 넘겨가 a 이쪽으로 넘겨가서 b를 소거시켜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게 두 개 더 해도 되겠다. 그지? 두 개 더 하자. a 제곱 더하기 a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게 빼기 2가 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a가 몇이거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a가 1이었을 때 b는 얼마 나와요? 얘가 1이었을 때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1일 때 x,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요거 한번 연립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자,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x, y가 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연립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의 그는 뭐랑 뭐예요? 2랑 이렇게 된다. 그지? 얘는 마이너스 2와 3이죠. 얘의 그는 마이너스 3이랑 1이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두 개의 근이 x랑 y였을 테니까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y가 뭐가 되고요? 3이 되고요. x가 3이었을 때는 y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두 쌍과 오케이? 여기서는 어때요? x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y가 1이 되는 거고 x가 1이었을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또 두 쌍 해가지고 총 4쌍의 해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 꼭 잡자.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진짜 어려워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합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는 이런 방식. 다시 인수분해가 아니라 연립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됐죠? 풀어보세요. 미팅.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부정방정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학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야? 정할 수? 없다. 너무 많다.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야 그냥 x 더하기 y가 5예요. 너무 크다. 3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해가 너무 많아요. 그치? x가 예를 들어 0이었어. y는 3인 거고 x가 1이었어. y는 2인 거고 근데 x가 1.1이었어. 그 y는 2.1.9인 거죠. 맞아요?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으니까 이런 방정식을 내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방정식, 이런 부정 방정식을 딱 봤을 때 이 해들을 다 점으로 다 찍어 놓으면 걔가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는 그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차피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잖아. 해가 너무 많은데 해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해가 너무 많다. 네, 여태까지 이렇게 썼다면 지금부터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세요인데 이거 너무 많잖아 여전히.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주기 시작했냐면 뭐 자연수 조건,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해주세요. 혹은 뭐 정수 조건, 뭐 이것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실수 조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얘가 자연수 조건이었어요. x, y가 둘 다 자연수래. 그럼 얘는 해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많아지는 거지. 그래봐야 몇 개야? x가 1이었을 때 y는 2였을 거고 x가 2였을 때 y는 1이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딱 두 쌍밖에 없잖아 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조건을 자연수로 줘버렸어. 그럼 얘는 갑자기 해가 두 개밖에 없어졌으니까 이 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수 조건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가 뭐 0이었을 때 x가 0이었을 때 얘가 3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 4인 경우도 있고 등등등등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지? 물론 여기는 얘가 다 실수였을 때만 적겠지만 얘도 여전히 무수히 많죠. 맞죠?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문제였다면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랑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푸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만 줘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하면 반드시 뭐가 됩니다? 정수가 되죠. 그죠? 정수랑 정수 곱했을 때 무조건 정수가 되니까 그냥 이런 꼴로 그냥 문제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 x, y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한 4 정도 해볼까? 너무 크나? 3 정도 정도? 이 정도 해보자. 4로 할게. 4 이렇게 해보자. 이런 형태로 딱 줬어요 문제를. 근데 x랑 y가 다 정수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좌변을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요거 두 개만 묶어버리면 이게 x에다가 이게 y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얘는 y 홀로 남잖아요. 얘는 좀 y 더하기 1이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그냥 더하기 1을 해봤어. 그럼 얘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도 해야지. 그치? 얘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랑 또 공통인수가 되면서 x 더하기 1 이렇게 y 더하기 1 이렇게 묶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x 정수를 했어요. x 더하기 1도 무조건 정수네. y 정수를 했어요. y 더하기 1도 무조건 정수네.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뭐가 됐어요? 정수가 됐어요. 이렇게 내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꼴이 됐을 때 가능한 조합은 몇 개밖에 없겠어? 얘가 1이었을 땐 얘가 5였을 때, 얘가 5였을 땐 얘가 1이었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땐 얘가 마이너스 5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5였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1도 되겠죠? 그 조합이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약수로서, 얘의 약수의 곱으로서 얘를 표현하는 그 모든 방법만 잘 생각해주면은 결국 유한계의 해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보통 이런 꼴로 변형을 해서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그럼 얘의 답은 뭘까요? 이 문제 답은 x가 뭐일 때? 순서 쓰는 거지. x가 0일 때 y는 4, 그 다음에 얘는 4일 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 그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쌍이를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부정방정 정수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을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실수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어떤 실수는 내가 제곱했을 때, 실수를 제곱했을 때 뭐가 됩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성질을 통해서 어떤 실수를 내가 제곱해 봤어요. 그렇게 제곱했는데 걔가 0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난 뭘 얻을 수 있는가? 그 실수는 뭐였군요? 그냥 0이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어요? 실수를 제곱하면 0이 되는, 얘 제곱한 거가 0이었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였겠어? 걔는 0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은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얘가 A라고 할게요. 얘가 B라고 할게요. 얘 C라고 하자. 얘가 만약에 0이었대. 그럼 난 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다? 아, A도 0이었고요. 그 다음 B도 0이었고요. 그 다음 C도 0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봐봐.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 정도만 하자. 2Y 이렇게 할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방정식이 있었어. 얘도 여전히 문자의 개수는 2개고 식은 하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도 없는 부정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부정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봤더니 여기는 얘는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요거 두 개 다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버렸더니 얘는 y 더하기 1 전체 제곱이고요. 얘가 지금 빵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x는 0입니다. y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해가 딱 한 쌍밖에 안 나오죠. 오케이? 부정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단어에서 하고 싶은 부정방정식은 해를 구해줄 수 있는 부정방정식이고 그 조건으로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을 문제에서 주게 될 텐데 그 자연수 조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 노가다를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정수 조건일 때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풉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꼴로 내가 억지로 인수분해를 시켜서 한쪽이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서 풉니다. 마지막 실수 조건일 때는 보통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그 다음에 이쪽이 0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정방정식 해법은 끝납니다. 개념은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지? 좋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보기 1번 봐봐. xy가 정수래요. 그 다음에 xy 곱한 게 2래. 그러면은 얘는 얘 정수, 얘는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딱 주어진 거잖아. 근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얘가 2였을 때 얘가 1인 거고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2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쌍만 나옵니다. 생각하면 넘어가요. 다음 이런 건 어떨까요? 얘 봤더니 실수 조건이네. 이번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 더하기 이거 5를 내가 1이랑 4로 쪼개. 여기는 얘 이거 3개 가지고 x-1 전체 제곱 만들고 얘랑 나머지 4까지 가지고 얘는 y 더하기 2 전체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인 거니까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인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로 가볼게요. 8-6번. 이번엔 자연수 조건이네요. 자연수 조건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뭐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나 거의 비슷한 조건이니까 똑같이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얘는 요거 두 개만 내가 x로 묶어봤더니 y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봤더니 그냥 y잖아. 근데 얘도 y 빼기 2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2 더하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얘는 빼기 2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빼기 2를 해봤더니 더하기 8을 한 거니까 얘는 더하기 8이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정리해봤더니 x-4에다가 y 빼기 2 한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얘는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y를 구해주세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해보는 거죠. 얘의 약수들을 생각해본다면 1일 때 6이고요. 2일 때는 3이죠. 얘가 3일 때는 2고요. 얘가 6이었을 때 1이죠. 물론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인 것도 있는데 x랑 y가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얘가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3이죠. x가 1일 때 마이너스 3. 그치? 아무리 얘가 작아봐야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게 되는 거지. 음수되는 거는 모조리 다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자연수를 하나씩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x는 얼마 나와요? x는 5, y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또 6, 5, 난 또 7, 4 그렇죠. 또 10, 3 그렇지.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거 여기 있는 얘는 딱 보니까 이게 봐봐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얘는 2차라는 얘기예요. 그죠? 2차라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 2차이 하나도 있어.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얘는 지금 2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생 노가다. 기준을 세워야지. 노가다도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가면서 하는 거야. 봐봐. x가 변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크니 y가 변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크니? y가 크지. 맞아? y가 크니까 당연히 y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얘는 무조건 무슨 배수? 뭐의 배수? 3의 배수.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니 얘는 5니까 이 y가 무조건 뭐여야겠어? 3의 배수. 그지? 그러니까 y가 3의 배수인 것들 3, 6, 9,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내려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또 한번 해보자. y가 3이었어요. y가 3이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15가 되잖아. 15가 되고 얘 넘어가면 뭐가 돼요? 75가 되죠. 그럼 x는 뭐가 되면 좋겠어? 25가 되면 좋겠어. 다음 얘가 6이었어요. 그럼 얘는 30이 된다. 넘어가면 60이 되죠. 얘는 뭐가 되면 20.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 본다면 오케이? 얘는 지금 30 커지고 얘는 50 작아지고 있네. 맞아? 그런 규칙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 얘가 15였을 땐 얘가 5였습니다. 얘가 18이 됐을 땐 얘가 빵이 되는데 빵은 자연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몇 쌍이 하나, 둘, 셋, 넷, 5쌍이 저희는 이게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여기 있는 얘는 좀 이따 한꺼번에 풀자. 다음 여기 있는 얘 볼게요. 8-7번.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지금 실수 xy라고 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어떤 방식으로 풉니다?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만들어서 풉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적당히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좀 변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일단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가 빼기 8xy가 빵입니다. 그럼 봐봐. 이 구성을 가지고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니? 여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상수항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 맞아? 상수항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일단은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맞아? 그럼 그 중간에 낀 게 xy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쪼개서 만들고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면 돼. 됐어요? 그럼 봐봐. x제곱 y제곱 있어요.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게 풀마 뭐가 들어가요?
4xy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 마이너스 4xy 있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네 4x 제곱이 있어요, y 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xy 맞아 넣어도 완전 제곱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변화하죠. 그러니까 얘는 xy 플러스 이 전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얘는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은 0.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xy가 뭐구나? 2구나. 그 다음에 2x는 뭐구나? y구나. 이렇게 생각해줘.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구해주세요. 라는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y를 소거시켜서 2x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2x 제곱이 뭐가 되면서 2가 되면서 x 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x는 뿔마 1이 됩니다. x가 뿔마 1이었으면 y는 그거에 해당하는 뿔마 2가 되겠죠. 얘는 1,1과 1,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 응용 부분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치? 여기서 주제는 딱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첫 번째 좀 주제가 이런 거. 농도 문제. 오케이? 농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속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속도. 농도 문제는 결국 이 농도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치? 농도가 뭐예요? 보통 소금. 물의 양. 네, 소금의 양. 그치? 이거 곱하기 100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농도라고 해요. 여기는 얘가 정의야. 그치?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뭐라고 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렇지. 시간.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됩니다?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속도의 개념에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개념 자체를 우리 그 속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속도인지 아닌지도 잘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 지금은 일단 우리 이 농도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봐봐. 농도는 그래,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농도래. 그치? 그러면 소금 물의 양은 뭐 내가 넣었다 뺐다 한다니까 소금 물의 양 자체는 내가 되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과연 저 소금의 양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냥 나는 이 식 하나만 활용할 거야. 그럼 거기서 소금 양이 여기 있잖아, 그지? 요거 빼고 다 넘겨버리면 끝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농도가 있었어요. 농도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곱해준 겁니다.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고, 그지? 얘는 100분의 소금 물의 양을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소금의 양을 계산할 때는 농도에다가 100분의 소금물의 양을 이렇게 곱해주면 걔가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되게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한번 볼게요. 봐봐. 자, 그런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는데요. A에서 60, 그 다음에 B에서 40을 퍼내 섞었더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에서 40, B에서 60을 퍼내 섞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치? 그럴 때 A와 B에서 같은 양을 퍼내서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럼 봐봐. 우리 농도를 계산할 때 그 소금물량이 얼마인 게 가장 편해요? 얘랑 약분될 수 있는 100인 게 가장 편하지, 사실상. 맞아?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도 60, 40 이렇게 준 것 같고 40, 60 이렇게 준 것 같아. 그럼 같은 양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그냥 50, 50씩 이렇게 꺼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다. 그치?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지금 상황이 뭐냐면 A에 지금 X%의 농도가 있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 다음에 B에는 Y%의 농도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소금물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 그치? 그럼 첫 번째 상황이 뭐야? 여기서 지금 몇을 꺼내고요? 60g을 꺼냈어. 그치? 그 60g을 꺼냈단 말이야? 그럼 진짜 여기 지금 남아있는, 다시 A, B 이렇게 할게. 그럼 얘가 60g, 근데 여기 얘가 40g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상황 번. 두 번째 상황이 뭐예요? 얘가 이번에 40g, 여기 얘가 60g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상황으로 생각해.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섞었을 때 7%가 됐잖아. 그럼 이렇게 섞었을 때 농도를 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 소금물의 양은 60, 그렇지? 60 플러스 40이니까 이거 10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 이거 분해. 이거 곱하기 이따가 100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소금의 양이 지금 필요한 건데 소금의 양은 A에서 온 소금의 양이 있을 거고 B에서 온 소금의 양도 있겠지. 맞아? 소금물을 60g 퍼냈고 그 다음에 40g 퍼냈으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지금 몇 %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소금의 양. 난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소금의 양이 궁금합니다. 그러니 나는 걔 농도에다가 100분의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럼 이 첫 번째 네모, 요 1번 네모라고 할게요. 자, 1번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 얘는 농도가 지금 X%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소금물의 양 자체는 100분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를 넣었어? 60g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여기 들어갈 소금의 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들어갔던 B 비커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 40g. 나는 Y%의 농도로 지금 40g을 꺼냈네요. 오케이?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씩 세워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여기는 얘랑 약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2, 여기는 얘는 5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계산해보면 이게 뭐가 돼? 5를 다 곱해주자. 그럼 얘는 3x 더하기 2y가 35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은 어때요? 얘가 지금 몇 %? 9%가 됐대. 근데 얘도 여전히 지금 소금물의 양은 100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A 비커에서 온 게 있고 B 비커에서 온 소금의 양들이 있었을 거고 또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약분 될 거고. 그럼 여기 또 1번, 여기 3번이라고 할 거면 3번을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여기 2번. 3번은? 40 곱하기 100은 X 곱하기 100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4번은 어떻게 될까요? Y 곱하기 100분의 여기 정해서 40. 100분의 60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여전히 뭐가 됩니다. 이번에 9가 됩니다. 생각하죠. 됐죠? 정리해보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2x 더하기 3y가 45가 됩니다. 생각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x랑 y 값 각각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게 x%, y%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건 뭐겠어? 50씩 섞은 거 아니야? 그지? 그게 50 더하기 50 이게 소금물의 양 될 거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했어? 50 곱하기 50 곱하기 100분의 이렇게 할까? x 곱하기 100분의 50 네. 맞아요? 맞네. 됐죠? 네. 더하기 뭐가 돼요? y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계산해 준 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결국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가 얼마인가요? x, y 여기서 구했으면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는 그냥 이대로 어떻게 더해버리면 뭐가 돼? 5x 더하기 y잖아. 얘가 지금 얼마예요? 80. x 더하기 y는 얼마인가요? 18. 아니 16. 그럼 여기는 얘가 뭐니까 2분의 1 x 더하기 y일 테니까 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속도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다 속도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 그 너희 물리지는 여기 물리 안 보이지? 이거 봐봐. 어떤 내가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을 하는 속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하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내가 한 일의 양이 되지. 그죠? 한 일의 양은 뭐가 되는 거야? 일하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의 개념이거든. 얘가 그냥 그대로 시간의 개념이야.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정 시간, 걸린 시간분의 뭐가 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잖아. 이동 거리를 한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갔어요. 그럼 나 이만큼 일을 한 거야. 얘는 지금 완전 똑같지? 받아들여지? 다시 잠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을 닦아야 돼. 그렇지? 그거랑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을 닦아야 돼. 라는 상황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인 거야. 그러면 내가 바닥을 닦으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속도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거에다 시간을 곱하면 내가 총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잖아. 그거랑 내가 그냥 어떤 속도로 그냥 똑같이 가. 오케이? 그 시간 동안 딱 가서 이만큼을 왔어. 그럼 얘는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완전 똑같지 않니?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의 양을 우리는 뭐로 보는 거냐면 그냥 거리를 보는 거야. 오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얘는 지금 물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지? 물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물을 빼는 일이든, 물을 채우는 일이든, 아니면 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는 일이든, 타이핑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하는 속도가 얼마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주어져 있을 때 그냥 그 일을 그냥 거리라고 보면은, 돼요.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봐. 물통에 3개의 수도꼭지가 있대요. 3개의 수도꼭지가 있어. A, B, C가 있어.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3개를 모두 틀어서 물을 채우면 1시간이 걸리고요. A와 C를 틀어서 채우면 1시간 반이 걸리고 B랑 C를 틀어서 채우면 2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 상황을 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물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럼 난 이만큼을 그냥 거리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속도가 있을 거야. 수도꼭지별로. 그죠? 물을 채우는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속도를 가지고 나는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거기다가 내가 시간을 곱하면 걔가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 한 일을 내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통을 다 채웠는데 그러니까 물의 양. 이렇게 물의 양을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얘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는 얘를 이제 기본 세팅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한번 해보세요. 세 개의 수도꼭지를 모두 틀면 이 속도가 다 더해지겠죠. 그죠? 한 사람이 하는 거가 두 사람이 하는 거, 세 사람이 다 그 속도만큼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 수도꼭지가 하는 그 속도를 VA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 B가 하는 걸 VB라고 할게요. 그 다음 C가 하는 걸 VC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렇게 A랑 B랑 C라고 하자. 얘 속도야, 속도. 그렇지? 속도. 그럼 첫 번째 상황. 3개를 모두 틀었대. 그럼 속도는 지금 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속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 얼마가 걸렸대? 1시간이 걸렸대. 그래서 S라는 상황이 됐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와 C만 섞었으니까 A 더하기 C의 속도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반이 걸렸대. 그럼 2분의 3 시간이 걸렸대요. 얘가 S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B와 C. B와 C를 가지고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2시간이 걸렸네요. 그럼 얘가 S가 됩니다. 됐죠? 내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A 더하기 B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나는 똑같은 S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우면 끝납니다. 됐어요? 이제 요거랑 이제 요거 가지고 얘를 풀어줄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궁금한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얘에서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식에서 A 더하기 C는 뭐가 돼요? 3분의 2S가 되겠네. 두 개 빼버리면 뭐가 돼요? B는 3분의 1 S가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할까? 얘에서 다시 얘에서 이번에는
B 더하기 C가 2분의 1 S일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빼버리면 A는 뭐가 돼요? 2분의 1 S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얘랑 얘랑 여기다 그냥 딱 집어넣어.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1 S 더하기 3분의 1 S가 곱하기 T를 해봤더니 걔가 뭐가 됐대? S가 돼. 끝났지? 1은 이거 뭐가 돼? 통분하면 뭐가 돼요? 6분의 T. S는 약분한 거지. 그러니까 T는 뭐가 됩니다? 5분의 6 시간이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렇게 개념 접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자꾸 좀 문제를 풀어봐야지 좀 익숙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요거 강의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봐봐. 잘 안 되었어. 자, 하나만 더 하고 그냥 오늘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자, 다음 8-10번 문제 볼게요. 직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PC는 5고요. PD는 3루트5가 되게 할 때 AP, PA랑 P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 그 개념 중에서 지금 준석이는 중1이지. 중1이지만 우리 중3 과정은 다 하고 왔죠. 혹시라도 중3-2 안 했니? 다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대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 얘가 B였어요. 여기는 얘가 C였습니다. 여기는 얘가 D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점 P를 딱 잡았대. 어떤 점 P를 딱 잡았대. 그럼 요 상황에서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갑자기 요거랑 요거 관계. PA랑 PC 더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작업한.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였어? 이거 어느 단어에서 배운 거야?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피타고라스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이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는 B라고 하고 여기는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하거든. 요 길이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루트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기 D제곱. 맞아요? 다시 예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예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알지? 여기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얘 길이는 뭐가 될까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얘 길이는 뭐가 돼? 얘 길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똑같네. 그렇게 진행한 거야. 됐어요? 그 얘만 알겠으면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PC가 얼마래? PC가 5래. 그럼 얘가 지금 얼마였겠어? 25였겠네. 그 다음에 PD. 이건 얘가 얼마래? 3루트 5래.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45.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지금 각각 궁금한 건데 그 길이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 길이를 뭐라고 한번 해볼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25는 Y제곱 더하기 45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뭐가 되나요? 20이 되네요. 근데 X랑 Y는 무슨 수? 자연수. 오케이? X 마이너스 Y에다가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됐습니다? 20이 됐습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네요. 부정관계 풀어주면 되겠지. 뭐 하는 거야 이제? 1일 때 20입니다. 2일 때 10입니다. 4일 때 5입니다. 5일 때 4입니다. 근데 봐봐.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지. 왜냐면 X랑 Y가 다 자연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돼? 1이랑 20, 그 다음에 2랑 10, 그 다음에 4랑 5까지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봐봐. 잘 봐야 돼. X 더하기 Y잖아. X 빼기 Y가 있어. 봐봐. X가 홀수야.
y가 홀수야. 이렇게 돼 있으면 x 더하기 y는 무슨 수? 짝수. 얘는 뭐? 짝수. 오케이? x가 이번엔 홀수인데 y가 짝수래. 이게 무슨 수? 홀수. 얘도 홀수. 그렇지. 그럼 얘가 x가 이번엔 짝수인데 y가 홀수래. 뭐가 돼요? 홀수. 홀수. 근데 x도 짝수고 y도 짝수래. 짝수? 짝수가 되죠. 이 결론을 좀 기억해놔. 노가다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생각이에요. 알았지? 결과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 얘가 홀수면 얘가 홀수,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답은 이거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개념만 잡고 있으면 그냥 바로 x 빼기 y는 얼마래요? 2래요. x 더하기 y는 얼마래요? 얘는 10이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봤더니 2x는 12래요. 12. x는 6이 됩니다. x가 6이었으니 y는 4가 되네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 답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밑에 안 푼 유제들 있죠? 그것들 한꺼번에 쫙 풀고 그리고 확인 학습실로 이동합니다.